자, 지난 시간에 이 휠의 롤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휠의 롤링, 뭐 바퀴, 디스크, 실린더, 뭔가 굴러가는 문제죠. 이 굴러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이 키네매틱스, 그러니까 이제 이 굴러가는 바퀴의 임의의 한 점, 여기 A점이라고 표시된 그 점에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지는 게 그게 운동학이죠. 키네매틱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키네매틱스는 어쨌든 강체의 내부의 임의 한 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 관련성, 관계식, 릴레이션십. 뭔가 이건 이제 휠이 롤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굴러가면서 이 중심점은 R 세타 플러스 E N 파 여기다 반지로 R을 곱해야 되죠. 이만큼 이제 굴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굴러간다는 것은 뭔가 이 세타가 변하는 거죠. 이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각속도라고 부르는 거고, 각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를 우리가 이제 각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휠의 그 중심점, 이 중심점의 이동거리가 이렇게 되죠. 이게 X좌표를 이제 굴러가는 방향으로 정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경사면인 경우는 경사면을 굴러 올라가든지 굴러 내려오든지 이런 경우는 경사면이 X방향이 되는 거지. 네, 중심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중심점의 위치라는 것은 이렇게 X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거리가 쭉 변해 나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굴러 나가면서 근데 이제 그 중심점의 높이는 반지름 말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시간에 서 미분한 것이 중심점의 속도가 되는 거지.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중심점의 가속도가 되는 거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거죠. 원주상의 한 점, 원주라는 것은 이 주변, 이 페리페럴, 주변의 한 점이라는 건데 원주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점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A점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만큼 이제 반지름이 감소한 것 뿐이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A점이 이 바퀴가 굴러갈 때 이미지 A점의 위치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어요. 중심점 그게 뭐예요? 중심점의 위치에다가 R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R 사인 세타 여기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제 Y 방향은 R 코사인 세타만큼 높이가 올라간다 이거지.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지. 고정 좌표계, XY 좌표계에 대해서 속도 성분, X 성분, Y 성분, 가속도의 X 성분, Y 성분. 그래서 이 점 A가 바닥에 딱 도착했을 때, 어, 바닥 접촉점, 바닥과 지면과의 접촉점에 왔을 때, 세타 180도죠. 정확히 반 바퀴 돌았을 때는, 자, 세타 180도를 집어넣으면 속도는 X성분, Y성분이 전부 0이 된다. 순간적으로 속도가 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서, 여기 보면 A점이 타 포인트에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제 이 점선은 A의 이동, A점만 따라간 거죠. A점, 바퀴 굴러가는 전체를 바라보지 말고, 이 A점만을 따라가면 A점이 점선을 따라가는 궤적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올라올 때까지. 그럴 때, 이 접촉점에 딱 닿는 순간 속도가 0이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제 원래의 속도를 회복하는 거지. 가속도는 이렇게 R오메가 스퀘어의 이 J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지면의 수직인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R오메가 스퀘어의 가속도를 갖는 요거를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A점의 궤적을 X, Y 좌표계에 대해서 플롯하면 이런 방향이 나오죠. 이게 그 유명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거예요. 사이클로이드.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이 최단 강화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어떤 뭐 공을 굴릴 때 이 사이클로이드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도착한다는 거예요. 직선도 아니고 원호도 아니다. 직선과 원호 중간쯤 어디에 있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년 전인가요? 뉴턴 당시에 그 당시에 정말 우리의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학과 물리학의 영웅들이 대거 나타나가지고 그걸 논쟁을 한 거야. 얼마나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 사이클로이드 이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분학과 적분학이 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 곡선이냐는 거예요. 이게. 과학기술의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미분학과 적분학이라는 것이 수학의 가장 핵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속도를 보면 180도 됐을 때 속도 X성분, Y성분 이렇게 0으로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은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해서 이제 A점이 계속 옮기는 거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A점이 자 이게 세타가 변하면서 이 속도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접촉점, 접촉점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이 중심점, 이 중심점은 항상 이렇게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속도 가속도 성분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뭐 막대 이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상대 운동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기하적 관계에서 B점의 속도가 주어졌을 때 A점의 속도도 이제 구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오메가 알파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예제가 되는 거지.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 예. 슬라이더가 있고 크랭크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 이 커넥팅도 연결봉은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크랭크는 오메가 AB, 알파 AB의 각속도, 각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강체고, 연결봉은 요 파이의 요 각도를 파이라고 있죠. 파이의 시간 변화를 그러니까 오메가 BC와 알파 BC를 가지고 일정한 폭을 갖다가 이제 왔다 갔다 이런 분이 되는 거죠. 크랭크가 이렇게 회전한다면 회전하면 여러분 인상이 나무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낙서하는 게 아니고 다 돌아갑니다. 크랭크가 열심히 돌아가면 커넥팅 노드는 왔다 갔다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죠? 왕복기관이 이거죠. 왕복기관이라는 게 결국 이 엔진 그 피스톤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 연소실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 왕복기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어떤 그 디젤 엔진이든 뭐 가솔린 엔진이든 이 연료에 폭발이 일어나서 이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서 그거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그게 왕복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고 그게 이제 우리 내연기관의 원리가 되는 거지. 왕복기관 영어로 뭔가요? 기억이 안 나네. 레시프로컬 엔진이라고 하나?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왕복기관 레시프로컬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이 세 개 장치로 이루어졌죠. 슬라이더 크랭크, 커넥팅 노드 이렇게 세 개. 요 슬라이드 크랭크 메커니즘의 운동화 그리고 이제 나중에 5장에 가면 이제 그거의 카이네틱스 그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 이 강치동력학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뭐 그런 대표적인 예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상대운동 해석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대운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강체가 있잖아요. 이거 임의의 강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강체는 대부분은 휠 아니면 막대라는 거예요. 교과서 예제도 휠과 막대가 많이 나오잖아. 휠, 그다음에 막대는 로드 이렇게. 휠이 굴러가거나 막대가 뭐 미끄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보통 많다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강체를 보통 이렇게 임의 영상 이렇게 그리거든.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뭐, 뭐 만두도 아니고 어쨌든 임의 영상을 그리는데 대표적인 그 강체 형상은 휠, 로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5장 가서 얘기하겠지만 왜 또 휠과 로드가
이게 많이 나오냐면, 휠은 우리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 MOI, 질량가속 모멘트를 이렇게 이제 2분의 MR 스퀘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한 그런, 이건 익숙하죠.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이 무게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MOI가 뭐 12분의 1 ml 스퀘어라는 거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휠은 2분의 1 ml 스퀘어 막대는 12분의 1 ml 스퀘어 이렇게 질량성 모멘트가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이렇게 또 영어로 말하면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데 형상이 균질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질량성 모멘트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좀 얘기가 샜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5장에 가서 그 강체 카이네틱스 얘기를 할 때 더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상대 운동을 다룰 때는 어쨌든 상대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체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을 잡으라는 거야. 두 점. 이 두 점 사이에 위치, 속도, 가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 뒤에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가속도 관계를 다루는 것이 그게 상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속도만을 먼저 보면은 두 점 사이의 속도 관계는 자, 일단 위치라는 건 뭘까요? AH는 이렇게 RA 베타가 AH고 고정접촉에 대해서 BH는 RB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A에서 B를 바라보는 것은 이건 상대 위치죠. 상대 위치. 상대 위치. 이게 상대 위치죠. 이 상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이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 속도를 A에서 B로 가는 위치 벡터 R과 이 강체의 각속도 오메가의 관련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체가 회전할 때 그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평면 운동일 때는 R 오메가 탄젠셜 벡터예요. 특별히 평면 운동일 때는. 근데 탄젠셜 벡터는 어디냐? A를 원운동의 중심으로 보고 B점에서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원을 그렸을 때 접선 방향. 이게 탄젠셜 방향이라는 거예요. 상대 속도는 R 오메가 탄젠셜 벡터. 이렇게 이게 본질이었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자,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가속도인데 자, 그러니까 VB는 VA 플러스 VB 오버 A. 그러니까 이거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고 상대 가속도는 뭘까요? 상대 가속도는 이걸 한 번 더 시간에서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 닷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닷 이렇게 되는 거예요. R 닷이 뭐예요? 그게 상대 속도지. 그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평면 온도일 경우에 자, 알파 크로스 R은 R 알파의 탄젠셜. 오메가 크로스 R은 R 오메가 스퀘어 노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 가속도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탄젠실 방향의 R 알파와 노멀 방향의 R 오메가 스퀘어에서 이 상대 가속도는 이 두 벡터를 합한 요 방향. 이걸 딴듯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요 방향. 이것이 상대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면 강체 키네매틱스를 이해한 겁니다. 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요 릴레이션십,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문제마다 이제 어떤 키네매틱스 어떤 그 문제에 주어진 미지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막대 이전 문제. 자, 상대 가속도의 개념을 적용하면 명쾌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대의 길이가 L이고, 이런 경우는 B점의 속도가 줬을 때 A점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A점의 속도라는 것은 B점의 속도 더하기 B점에 대한 A점의 상대 속도. 이때는 그러니까 R 벡터가 어디로 가요? B점에서 R 벡터가 이쪽으로 가죠. 이게 상대 위치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탄젠셜 벡터의 방향은 어디예요? B점이 원운동의 중심이 돼서 이게 반지름이 L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을 그리려면 이게 상당히 큰데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원을 그려서 이 방향이 탄젠셜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원을 크게 그려서. 항상 두 점 사이의 상대 가속도 따질 때는 그
한 점을 원운동의 중심으로 보고 원을 그렸을 때 탄젠셜 방향, 노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VA는 VB 플러스 자, 오메가 플러스 R인데 그거를 벡터로 VA는 근데 이럴 때 보면 이제 수직 방향 운동 구속 조건을 알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뭐 A점은 Y 방향으로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면 즉각적으로 그 구속 조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점의 속도는 VA의 J 이런 성분만 갖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VB 플러스 VB A 오버 B인데 VB는 역시 또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이 구속됐잖아요. VB 방향. 그 다음에 상대 속도는 L 오메가의 탄젠셜이죠. 탄젠셜 방향.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좌표 성분을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IJ로 일치시키든지 탄젠셜 노말로 일치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좌표를 선택해서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의 좌표 성분을 일치시켜주고 성분 양쪽의 성분은 동일하다. 그 관계식에 의해서 식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지수 두 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VA는 J 성분은 이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I 성분은 0이니까 이건 0이지. 여기서 이제 오메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VA는 L오메가 사인 세타에서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VA를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가속도도 역시 A점은 수직 방향, Y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A 방향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는 Y 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B점도 X 방향으로 운동이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가속도는 L알파의 탄젠셜 플러스 L오메가 스퀘어의 노말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셜 방향의 L알파, 노말 방향 어디예요?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죠. 이 경우는 A점에서 B점을 향하는 방향이 이게 노말 방향이죠. 역시 양변에 이제 좌표 성분을 일치시켜서 여기서도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죠. 이걸 뭔가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고 AA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 그리고 바퀴의 롤링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만날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의 중심은 원의 중심 속도 방향은 지면과 평행하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 방향도 지면과 평행하다. 이 중심은 항상 이 지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속도 벡터를 우리가 미리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심점의 가속도가 이제 수평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이 접촉점부터 컨택 포인트 C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접촉점에서의 속도는 0이고 접촉점에서의 가속도는 R 오메가 스퀘어의 지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요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미 A점의 가속도는 상대 가속도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원점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A점의 속도는 원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A점의 가속도는 중심점. 지금 원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중심점. 센트로이드. 중심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심점의 속도와 중심점의 가속도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중심점에 대한 A점의 상대 가속도는 이거죠. 이거는 중심점의 속도. 그건 뭘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A점이 이 휠 자체가 원이기 때문에 역시 뭐 이 상대 속도에 대한 원운동을 그리려도 역시 원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휠이니까. 상대 가속도가 이렇게 탄젠셜 방향과 노멀 방향. 그러니까 A점의 속도는 중심점의 속도에다가 이 상대 속도를 더한 것이다. 네. 휠이 경사면을 굴러 내려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떤 질점에 이렇게 어떤 로프로 구속되어서 굴러 올라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역시 질점에 매달려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요 MB가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굴러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 휠이 무게가 크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겠죠? 방향은 모르지. 예. 근데 프로는 알지. 응? 이제 무게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MB가 워낙 무거우면 이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딸려 올라가겠지. 근데 MB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근데 이건 무게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죠. 이 휠의 이 질량 건성 모멘트가 어떠냐에 따라 또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것이냐, 굴러 내려갈 것이냐. 그건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이제 나중에 이 질량 건성 모멘트와, 응? 여기 또 누가 대기실에 들어왔네요. 이거 참, 네, 수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대기실에 있다가, 이거 수업 끝나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 예.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 개념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자, 또 슬라이드 크랭크 기구 예제가 나오는데, 자, 강체 3개로 이루어진 슬라이드 크랭크 기구에서,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점은 벌써 이제 중심점이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중심점은 맞긴 맞는데, 중심점이 고정된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에 플라이휠이죠, 플라이휠. 슬라이드, 크랭크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 A점의 속도와 이 오메가 5의 알파 5의 A점의 속도와 A점의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오메가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원래는 이제 중심점 속도 플러스 R 오메가의 탄젠셜인데 얘가 지금 0인 경우지. 이것도 중심점 속도에다가 R 알파의 탄젠셜 플러스 R 오메가의 노말인데 네. 이때 오메가 알파는 이 크랭크의 오메가 알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점의 속도 가속도와 이 크랭크의 오메가 알파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커넥팅 노드, 이 연결봉 같은 경우도 연결봉의 두 점, 뭐 딱 봐도 A점과 B점이 관심 있는 점이잖아요. 또는 이제 무게중심에 관심 있는 점인데 나중에 이제 5장에서 카이네틱스를 따질 때는 무게중심의 가속도를 부여해야 되는 F과 MA 관계식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B는 VA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이 커넥팅도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L 오메가 AB의 탄젠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주의할 건 이 플라이휠 또는 크랭크에서의 탄젠셜 벡터와 이 커넥팅 노드의 탄젠셜 벡터는 완전히 다른 벡터죠. 예,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탄젠셜 벡터의 방향은 어디가 될까? 예, B점이니까 예, A가 원음 동의 중심이 돼서 원을 지금 화면에 너무 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충 그려봅시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방향이 요 탄젠셜 벡터죠. 좀 지저분한데. 이게 되죠? 네. 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부호도 여기 달리 써줘야지. 뭐, 탄젠셜 벡터 똑같이 썼지만, 네. 크랭크에서의 탄젠셜 벡터, 그리고 커넥팅 노드, 연결봉에서의 탄젠셜 벡터는 분명히 구별되죠. 또 A점의 속도도 마찬가지. B점의 이제 가속도도, A점의 가속도 더하기 L 알파의 탄젠셜, L 오메가 스퀘어의 노멀. 이거는 A점에 B점의 상대 가속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개별 강체에 대해서 속도 관계식, 가속도 관계식 두 점 사이에 그걸 계속 설정해 나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미지수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을까? 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 충분히 복습해서 문제 풀고 숙제하면서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간 중심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순간 회전 중심, 그러니까 instantaneous center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보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광체가 운동할 때, 광체가 회전 운동할 때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얘기를 안 했지만 이 휠의 운동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인 점이 존재하죠. 어디에? 접촉점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요 접촉점이 이게 순간 중심이지. 휠의 순간 중심은 접촉점이에요. 그 순간 속도가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휠의 순간 중심은 접촉점이다. 그럼 임의의 강체가 운동할 때, 임의의 강체가 운동할 때 이 순간 중심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먼저 평면 운동하는 강체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점C가 존재한다. 근데 이 점C가 반드시 내부에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외부로 나갈 수도 있어. 순간 중심은. 그래서 이 순간 중심을 어떻게 구하느냐? 임의의 두 점의 속도 벡터의 수직선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A 벡터의 방향, B 벡터의 방향이 알려졌다고 하면 이거의 수직선을 구하라 해요. 수직선, B 벡터의 수직선. 이거 만나죠? 이게 순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중심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죠. 속도가 0이에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대로 B점의 속도는 자, 순간 중심에 대해서는 R오메가의 탄젠셜 벡터. 요거로 간단히 되죠. 그 다음에 A점의 속도는 역시 ER과 ER은 여러분들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지. 이제 더 이상 첨자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이제 R오메가 R알파 얘기할 때 그 R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첨자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이제 이 탄젠셜 벡터를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별한 이유를 알겠지. 여기서 이 빨간색은 A점, A점에서 이거 VB를 먼저 썼네요. VB는 파란색 탄젠셜 벡터. 요게 내가 쓰면 어차피 빨간색이 되는데 VA는 어떻게 될까요? R, AC, 오메가의 빨간색 탄젠셜 벡터. 이쪽은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간 중심을 알고 있다면 순간 중심은 어차피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순간 중심의 가속도는 0이 아니죠. 그것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 순간 중심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점이지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은 아니야. 휠이 굴러갈 때 접촉점의 가속도는 아로메가 스퀘어의 가속도를 가졌잖아요. 속도에만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중심을 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강체 운동이라는 것은 이 순간 중심에 대해서 항상 순간적인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간 중심 어떻게 구하느냐? 두 점의 벡터만 알려주면 두 점의 벡터가 알려져 있으면 수직선을 그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퀴의 롤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순간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 예제를 먼저 보면 이런 경우는 좀 명백하죠. 여기 링크 AB를 보세요. 링크 AB. 링크 AB는 A점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다 이쪽 방향으로 속도 벡터 구속돼 있잖아. B점은 이쪽으로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요 점이 순간 중심이지. 이런 경우에는 순간 중심을 속도 벡터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순간 중심이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퀴의 롤링 문제에 대해서 자, 순간 중심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미 그 절대운동해석법에서 접촉점의 속도가 0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 중심이 된다는 거지. 항상 순간적으로 접촉점은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간 중심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자, 이미 A점의 속도. 자, A점이 여기 와 있어요. A점이 쭉 돌다가 여기 와 있어요. 이때 이 A점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VA는 VC 플러스 VA 오버 C. 분명하죠. 이건 상대 속도 개념이지. 그러면은 순간 중심 속도는 이건 0이고, 자, VA 오버 C는 R 오메가의 탄젠셜. 그때 탄젠셜 벡터가 어디, R 오메가. R 오메가, 이때 R은 뭐야? 이 R은 반지름이 R이 아니라 C에서 R로 가는 이 위치 벡터를 의미하는 거지. 딱 봐도 루트 2분의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물론 이렇게
그 휠의 중심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를 갖지. 휠의 중심에 대해서는. 순간 중심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를 갖고. 강치 두 점이니까. 강치 두 점. 그러니까 A점, O점, A점, C점 두 점 사이에 속도 관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어느 점을 이용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점의 가속도는, 물론 순간 중심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죠. 순간 중심의 속도는 0이지만 가속도는 0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로메가 스키아의 수직 방향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가속도는 순간 중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바퀴 중심에 대해서는 상대 가속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탄젠셜 노멀에 이제 여기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탄젠셜 노멀에 스타를 붙였는데 의미를 알겠지. 왜?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바퀴가 수평 방향을 따라서 이거 미끄러짐 없이, 미끄러짐 없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without slip. 미끄러지면 안 되지. 미끄러지면 이 접촉점 C가 어떤 속도를 갖게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 박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속도를 갖죠. 휠도 굴러가는데 미끄러짐 없이 굴릴 때 이 속도가 0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미끄러지면서 굴러간다. 그러면 여기 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자동차 바퀴 뭐 저기 뭐야 브레이크 밟았을 때 좀 미끌리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접촉점에서의 속도 가속도 여기 있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라. 바퀴 중심점의 속도 가속도. 요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A점 또는 어떤 점이 상관없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B점이 있다. 이 B점의 속도 가속도. 중심을 기준으로 하든지 중심에 대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접촉점에 대해서 구하든지 문제없다. 그래서 요거를 그 바퀴에 대해서 이 속도 벡터를 갖다가 여러분들 개념 예제에 나와 있죠. 교과서에. 보면은 이 순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속도 벡터는 순간 중심에 대해서 이 접선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에 대해서도 우리 탑 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C에서 탑 포인트로 가는 그 R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점점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가 0으로 떨어지는 거죠. 요 점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이미 만약에 A점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그려서 이런 속도를 갖다가 R이 이제 이 내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내부의 점, 요 A점이 아니라 요 내부의 휠의 내부의 점, 그 속도는 요만큼이 되겠죠. 또 안쪽 점은 더 속도가 줄겠지. 점점 줄어서 자 R의 길이가 0이 되면 그건 이제 시점이 되잖아. 그럼 속도가 또 0이 떨어지는 거지. 순간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순간 중심에 대해서 중심점의 속도, 가속도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점선은 지금 이제 A점이 여기 왔을 때의 이 원을 그린 건데 여기서 칙 소리가 많이 난다. 네, 뭔가 괜찮습니다. 네. 시점에 대해서 이 A점은 자,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죠. 시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지. 알 수 있죠? 이 점선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점선의 의미. 점선은 뭘 의미할까요? C점에 대한, 그러니까 접촉점에 대한 A점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한 원이죠. 네. 접촉점에 대해서 이 휠의 중심의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점, 이 접촉점과 중심점 사이에도 역시 상대 운동 관계가 성립하잖아.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요거에 대해서 중심점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중심점에 대해서 접촉점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면 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접촉점에 대해서 중심점은 어떤 원을 가질까요? 이런 원을 갖겠지. 이런 원을 갖겠지. 그래서 접촉점에서 중심점은 이쪽 방향의 탄젠셜, 이쪽 방향이 노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일관되게 계속 두 점 사이에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탄젠셜, 노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휠 운동 이게 이제 이게 자전거 바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고속 카메라를 딱 찍은 거야.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아래쪽이 선명하잖아. 위쪽은 뿌옇잖아. 왜 뿌옇까? 이거 이제 카메라 그 노출 시간이 짧으니까 뿌옇게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이거 움직이는 거 착착 찍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이 접촉점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찍히죠. 여기도 그러니까 위쪽은 속도가 빠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이제 감소가 들어가는 거죠. 감소하다가 0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네. 자, 질문 있으면 예,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수님, 음,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조금 크게. 그 19페이지에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가 19페이지네. VA는 같아야 되는 거면은 두 개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은 네,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 어디 오타 있으면 좋습니다. 그 위에랑 아래랑 다르게 이제 풀이를 하셨는데 이게 그럼 나중에 해석을 하면은 만약 직각좌표계로 풀이를 다시 해보면은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네. 뭐 그리고 좌표계를 달리 선택했다고 그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뭐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게 그게 운동화 문제지.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요점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여기 A점 여기 있다. 여기 뭐 어디든 상관없지. 분명히 요 방향이 속도 벡터를 갖겠지. 이 방향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A점 여기 와 있다. VA가 이거예요. 그럼 지금 질문은 XY 좌표에 대해서는 X성분, Y성분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좌표기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탄젠셜 방향을 생각하면 이게 그대로 속도 방향이죠. 가속도를 생각하면은 조금 복잡한데 이거 내가 뭘 눌렀을까 지금? 이거 내가 뭘 한 거야 지금? 네,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 내가 지금 펜을 선택하려고 했거든. 네, 계속 얘기해봐요. 내가 얘기할 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속도 방향 이걸 알 수 있지. 근데 가속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를 생각하면 요 길이, 요 길이는 뭘까요? LAC가 되겠지. LAC의 알파. 색깔이 좀 그런데 LAC의 오메가 스퀘어 노말. 요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상대 가속도의 방향이죠. 그럼 이 상대 가속도를 자, X, Y 방향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탄젠셜 노말. 그게 이제 L알파, L오메가 스퀘어가 되는 거지. 대답이 됐니? 예,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벡터를 구하는 거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방향이라는 걸 표시한 것이 우리가 좌표계죠. 좌표 성분 XY, 탄젠셜 노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제를 풀면서 알겠지만 어떤 속도를 구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점의 속도를 구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VA 크기는 얼마, 방향은 수평에 대해서 몇 도, 이렇게 표시하면 정확하죠. 또는 뭐 그럼 이건 좌표계 표시할 필요가 없지. 예, 이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VA는 뭐 예를 들어 20의 I 플러스 50의 J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좋은 답이 아니지. 왜냐하면 IJ에 대한 그 좌표계 정의가 없잖아. 물론 이제 여기 답에다가 X를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맞게는 해줘.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좋은 답이 아니고 이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잖아. 크기. 방향을 구할 수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수직에 대해서 몇 도, 이렇게. 또는 수평에 대해서 몇 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은 답이라는 거예요. 답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수평에 대해서 몇 도, 수직에 대해서 몇 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은 답입니다. 네. 자, 순간중심 개념을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 요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할 때 A점, A점, B점, 이 연결봉 같은 경우는 자 A점, B점이 이제 양 끝단이죠. 그럴 때 수직선을 그으면 순간 중심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VB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가 LBC고 요 길이는 LAC. 물론 이제 이건 여러분들 삼각형 관계를 이용해서 LBC, LAC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 그래서 B점의 속도는 순간 중심에 대해서는 LBC 오메가 이, 이 막대 AB의 각속도의 탄젠셜 이거지. 이 방향이죠. 오메가 AB는 지금 이제 이게 A점 이렇게 움직이고 B점 움직이면서 이 연결봉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요 방향으로 반시간을 돌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A점은 이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 관계를 이용하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미지수를 구할 수 있죠. 이미 그 B점의 속도 벡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40도의 기울기를 가지고서 이 방향을 움직인다는 걸 이미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보통은 오메가 AB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 개념을 이용하면 좀 오히려 이게 더 쉽죠. VA equal VA 플러스 네. A에서 B를 구하는 R 벡터의 오메가 네, AB 이때 탄젠셜은 어딜까요? 이 관계를 이용한다면 상대 속도 개념을 이용한다면 A에서 B로 가는 R 벡터는 이거고 이거 원을 그려야 되겠죠. 이거 원을 그렸네요. 이렇게요. 점선 원을 그려놨잖아. 그래서 이 원을 그려서 이게 이제 탄젠셜 방향. 여기네, 여기. 예. 오늘따라 더, 그지 직선을 못 그리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도, 여기도 이제, 굴러가는 휠에, 지금 뭐 이런 이 메커니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연결봉, 그 다음에 피스톤, 이렇게 있는 경우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슬레이드 크랭크 기구에서는 플라이휠은 딱,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굴러가는 거지. 굴러가니까 중심점은 이런 속도, 이 지면의 평행 방향으로 속도 벡터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휠의 각속도, 각가속도와 이 중심점 A점이잖아. 이 A점의 속도, 가속도 관계를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단계 뭐가 될까요? A점과 B점의, 이건 이제 그 연결봉이라는 강체의 두 점이죠. 그럼 VB는 VA에 대해서 여러분 상대 속도 개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B점의 가속도는 또 A점의 가속도를 이용해서 또 상대 가속도 개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해 나가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피스톤의 속도, 가속도를 또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예제나 뭐 연습 문제 풀 때 인치 단위, 피트 파운드 인치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건 좀 요즘 다 MKS 단위인데, 킬로그램, 메터 이렇게 이 단위를 써야 되는데 뉴턴. 뭐 시험 문제는 이렇게 피트 파운드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환산하는 것도 또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뭐 1피트는 12인치다.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할 수 있죠. 뭐 나중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파운드와 킬로그램에 그 정도 환산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단위 환산에 대해서는 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일반 평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느꼈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강체 내 두 점 사이의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 상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뭐 3회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원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긴 어떤 강체 내에 이 B점을 보면
이 B점이 이 강체 내에 고정되어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 홈을 따라서 슬라이딩하고 있잖아. 이렇게 슬라이딩. 그러니까 이 아래 길이가 A점에서 B점까지 아래 길이가 변하죠. 딱 이 경우가 이 3회 6절의 주제가 되는 건데, 예, 결론을 먼저 보면 결론. 만약에 아래 길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예, 자, 강체라는 것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게 강체인데, 그 강체 내부에서 어떤 움직이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B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B점은 강체의 B점은 아니지. 강체에 구속돼서 움직이는 점이거나 또는 그 강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 날아가거나 굴러가거나 하는 점이거나 그런 점이 여기서 말하는 B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B점이 반드시 강체 내부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B점이 강체 외부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 B점이 강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이 그림을 제시한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아래 길이, 그러니까 A점과 B점 사이의 그 위치 벡터의 그 크기,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거리가 변할 때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과정이 결론은 이거죠. 이게 뭐 간단한 식을 예, 요거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체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에 두 점 A, B 사이에 속도 관계는 VB 이꼴 VA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에는 이게 더 붙었죠. 가속도 같은 경우는 AB는 AA 플러스 AB 오버 A. 그러니까 이제 A점에서 B점의 상대 가속도의 내용이 요거였잖아요. 요게 강체인 경우는 요게 상대 가속도였는데 뭐가 더 붙었어요? 아래 길이가 변할 때 얘와 얘가 더 붙었죠. 이걸 결론을 먼저 알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요 VB 교과서에서는 relative REL까지 표시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결론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 길이 R의 길이가 변하지 않을 때는 요까지죠. 그게 지금 3회 5절까지 내용이었잖아. 근데 만약에 R의 길이가 변하면 회전하는 강체에 대하여 이 회전하는 강체 자체가 회전좌표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XY 좌표계가 이 회전하는 강체에 그냥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부착되어 있는 회전좌표계다. XY 좌표계는. 그러니까 이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VB 렐러티브가 붙었다. 이건 뭘까요? R의 길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R의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추가된 항이다.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는 자 A점과 B점 사이에 거리가 변하지 않을 때는 여기까지지. 여기까지였는데 만약에 A, B 두 점 사이에 거리 R이 변할 때는 두 개가 더 붙었죠. 여기서 AB의 렐러티브를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두 배의 오메가 크로스 VBR을 코리올리 가속도. 여러분 코리올리라는 말을 좀 들어봤잖아요. 코리올리 가속도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 그 용어로. 이게 바로 이제 코리올리 가속도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유도하는 과정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제가 있고 이제 3장이 끝나는 건데 봅시다. 자, 이런 경우를 어떤 경우에 이런 회전좌표계는 상대운동이 나타날까? 여기 보세요. 회전하는 강체 자체가 그냥 회전좌표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스몰 xy 좌표계를 이 원반이라는 강체에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반이 이렇게 회전운동하는 것은 그 회전좌표계 xy 좌표계가 운동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회전좌표계 이꼴 강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그 강체좌표계라는 말을 더 많이 써.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강체좌표계라는 용어가 안 나오는데 이 회전좌표계 자체가 그냥 강체좌표계다. 이 강체좌표계는 뭘 의미하느냐? 강체에 부착되어 강체와 함께 이동한다는 의미는 병진과 회전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 좌표계다. 그러니까 회전좌표계는 그냥 강체와 같은 거지. 우리가 지금 강체 운동을 따지고 있잖아. 강체 키네매틱스라는 건 강체 운동
강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지는 건데 그 강체에 부착되어 있는 그 회전 좌표계가 그 강체의 운동 자체라는 거야. 그걸 머릿속에 고정시키고 이 회전 좌표계를 이해해라. 회전 좌표계는 강체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강체에 붙어서 강체와 같이 돌아가거나 뭐 움직이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강체 좌표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강체의 위치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의 이제 무게중심을 그 강체의 위치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는 이 BCS, 강체 좌표계의 원점을 그 강체의 위치로 보겠다는 겁니다. 편하잖아요. 기준이 되니까. 근데 5장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 그 강체 좌표계의 원점을 보통 무게중심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2장, 3장에서는 무게중심이란 말이 나오질 않죠. 아직 그 카이네틱스를 따질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게중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강체 좌표계, 즉 회전 좌표계의 원점을 우리가 그 강체 위치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강체 좌표계, 즉 회전 좌표계 각 축에 대한 MOI를 정의합니다. 아까 우리가 휠이 굴러갈 때 여기서 굳이 좌표계를 얘기 안 했지만 이 중심 뭐 굳이 이제 이게 좌표계를 붙인다면 이거 또 누가 또 들어갔다. 이거 참 박형준. 예,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왜 그런지는 쉽게 왜 대기실이 다시 설정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원래 이렇게 휠이 굴러갈 때 이렇게 회전 좌표계를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원의 중심의 원점을 보고 이렇게 이제 XY 좌표계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교과서에 이런 그림은 안 나오는데. 그럼 여기 A점이 탑 포인트가 있다고 하고 이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굴러가면 XY 좌표가 이렇게 이제 같이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굴러갔다면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XY 좌표계는 휠에 붙어서 같이 굴러가는 거야.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강체 좌표계, 즉 회전 좌표계의 원점, 이 원점을 갖다가 지금 휠의 중심이 났기 때문에 이 강체 좌표계의 원점을 그 강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로 보겠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잖아. 근데 이제 이 강체 좌표계, 즉 회전 좌표계를 꼭 이 중심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휠을 보니까 중심이라고 딱 들어오는 거지. 이 임의의 강체면 중심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여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기하적인 중심이고 무게중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무게의 중심이지. 무게, 질량 분포의 중심을 말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3회 6절에서 말하는 회전좌표계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운동이라는 게 뭐냐? 상대운동. 말 그대로 이 R의 길이가 변하면 R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A점이 지금 이제 A점이 여기서 이제 고정된 거로 나오는데 A점이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A점이 움직인 다음에 A점이 속도가 속도로 갖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A점이 딱 봐도 고정돼 있잖아.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VA와 AA가 0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는 A점이 고정되지 않고 같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휠이 굴러가는 문제가 대표적이지. 원점도 같이 이동하잖아. 그래서 이 아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스몰 XY 좌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2장에서 학습했던 극좌표계가 요거죠. 빨간색 R이야. 보이지? 극좌표계를 이렇게 붙였던 거지. 그 질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B점이라는 질점을 바라보면은 R, ER의 그 극좌표계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 물론 세타 방향이 이쪽이 되겠지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고정좌표계의 유닛 벡터를 IJ로 표시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근데 이 스몰 XY 같은 경우 스몰 XY 좌표계가 강체 좌표계를 한다면 이때 유닛 벡터는 EX 이렇게 표시합니다.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좀 여기에 이 회전좌표계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느끼는 속도. 그게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R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이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조금 더 쉬운 예로 이런 게 있죠. 버스를 생각해봐, 버스. 이 버스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버스 속도가 얼마라고 느끼잖아. 근데 여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앞뒤에 앉아 있어. 그럼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얼마예요? 얼마야?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얼마일까? 0입니다. 0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 버스는 회전 운동을 사실은 이제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 경우지. 만약에 A, B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가 0이지.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어. 앞쪽으로 걸어가요. 또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동을 해. 그러면 분명히 A는 B에 대해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느끼죠. 그게 이거예요. 요만큼의 상대 속도, 요만큼의 상대 가속도. 근데 가속도는 코리올레 가속도가 하나 더 붙어. 요게 바로 이제 그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운동 개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버스의 속도가 버스의 속도가 얼마라고 또 이건 이제 이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좌표계지 고정된 절대좌표계에서 버스 속도가 있을 텐데 이 A라는 그 이 강체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자 B에 대한 속도를 그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로 느낀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밖에 고정된 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VB 오버 A, 이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 이거는 회전 좌표, 아이고 나도 말이 막 꼬이네요, 그지? 네. 결론적으로 이제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VB R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죠. 네, A에 대해서 B가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요게 더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또 마음이 급해지네. 그럼 여유 있게 합시다. 뭐, 3장은 결론적으로 여기 추석 이후에 조금 더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상대 위치 벡터의 방향과 길이가 동시에 변할 때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요 성분만 있었잖아요. 요건 이제 이건 무슨 효과예요? 이 상대 위치 벡터의 어떤 그 회전에 의한 효과가 요거였지. 근데 거기다가 길이도 변한다. 벡터의 방향 변화가 이거죠. 벡터의 길이 변화가 이거죠. 회전 벡터의 우리가 미분에 대한 슬라이드에서 이걸 얘기한 건데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고정좌표계에 대한 미분은 회전좌표계에 대한 미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이다. 이거죠. 네. 근데 회전좌표계에 대한 미분이라는 것은 그 벡터의 길이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이 미분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위치는 자, 이거 기준좌표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위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고정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런 성분을 갖지. 자, IJ에 대해서는. 다시 보면 봅시다.
고정좌표계, XY좌표계가 있잖아. 고정좌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좀 그림이 작긴 한데, 그려볼까요? 여기서 요 성분, XY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라지 XY는.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이 라지 X고, 요만큼이 라지 Y가 되겠지. 고정좌표계에 대해서는. 회전좌표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극좌표계에 대해서는 RER의 성분을 갖지. 여기 요 빨간색이고. 근데 교과서에 표시된 그 회전좌표계 스몰 XY에 대해서는 EX, EY 방향의 요만큼의 성분을 갖겠지. 교과서는 요걸 가지고 유도했거든? 요걸 가지고 쭉 유도를 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도해도 아무 결론은 동일해요. 결론은. 예. 여기 유도하는 거 보면 자, 이 상대 위치를 스몰 XY 좌표계 성분에 대해서 지금 미분해 가고 있잖아. 근데 극좌표계 R, ER에 대해서 미분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 여기 슬라이드에 그것까지는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예. 자, 이걸 한번 따라가 보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쭉 따라가 봅시다. 네,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회전 벡터의 미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케이스다. 네, 한 번 더 반복하면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는 자 벡터의 방향만 변화한다면 강체가 이제 강체 내부에 A, B점에 AB가 있는 A점과 B점을 잇는 이 위치 벡터가 회전하면서 계속 방향이 변화하잖아. 그거에 의한 네,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만약에 그 벡터의 길이가 변한다면 요거는 바로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쉽게 해서 버스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유도해 나가보면 먼저 위치, 이걸 미분한 게 속도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지. RB는 RA 플러스 RB 오버 A.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RA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야. RA가 딱 고정되어 있는데 A점이 이동하면 RA의 미분도 그게 속도 VA가 되고 두 번 미분은 가속도 A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VB는 VA 플러스 VB 오버 A다. 근데 VB 오버 A, A점이나 B점의 상대 속도는 상대 위치 벡터의 미분이죠. 자, 근데 요거는 자, RB 오버 A의 닷은 DT분의 D. 자, 스몰 XY 회전좌표계. 자, 회전좌표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몰 XY는 좀 강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스몰 XY 좌표계에 대해서는 R 벡터는 XEX 플러스 Y, EY잖아요. DT분의 D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X.EX 플러스 Y.EY 요거지. 그 다음에 뭐 XEX 닷 플러스 YEY 닷.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할 수 있지. 요거. 그죠? 유닛 벡터 EX, EY의 미분은 오메가 크로스 자기 자신. 정리해주면 이것이 바로 오메가 크로스 R이죠. 네. 여러분들이 2장에서는 극좌표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3장의 그 고정축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해서 접선 법선 좌표계에 대해서 했지만 결론은 오메가 크로스 R이 나왔지. 이 오메가는 예, 회전 방향이 되는 것이고 RB 오버 A는 예,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상대 위치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벡터를 어떤 좌표계로 표현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자, 스몰 xy 회전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전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요게 있죠. 요게 뭘까요? x.ex 플러스 y.ey. 강체인 경우는 x.과 y.이 0이지. 왜? 길이가 변할 수 없죠. 요 길이. 요 길이가 x고 작긴 하지만 요게 y인데 요 길이가 변하지 않지. 방향은 변하지. 길이는 안 변하죠. 스몰 xy, 스몰 y의 길이는 안 변한단 말이야. 근데 길이가 변한다면 x.y.이 0이 아니지. 요게 바로 상대 가속도예요.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 정리하면 VB는 VA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R 플러스 VB 렐러티브 이렇게. 요거는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더 많이 해서 더 헷갈릴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러니까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만약에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가 없다면 그대로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유도를 해볼 텐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를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따라가 봐요. 자, 교과서 보는 것보다 내가 볼 땐 이거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네, 교과서도 뭐 잘 유도돼 있지만, 이렇게 보세요. 자, 상대 가속도는 상대 속도를 한번 시간에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 내용은 이거지. 이걸 쭉 전개해봐요. 오메가 닷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닷 플러스 X2 닷 EX 플러스 Y2 닷 EY. 그게 이거지.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X 닷 EX 닷 플러스 Y 닷 EY 닷. 이거죠. 그러면 요것이 X2 닷 EX 플러스 Y2 닷 EY이 이게 이제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가속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걸 정리하면 요 텀이 나오거든. 요거. 2배의 오메가 크로스 VBR. 요거를 갖다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만약에 두 점 사이의 거리 R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죠. 요게 그러니까 R의 길이가 변하지 않았을 때의 상대 가속도였지. 근데 R의 길이가 변하면 코리올리 가속도와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가속도를 플러스한 이것이 이제 이 전체가 이만큼이 그 고정좌표에 대한 상대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좌표에 대한 상대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알파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코리올리 가속도 플러스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가속도. 이게 결론이지. 좀 복잡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은 뭐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유도를 해보고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네. 있습니다. 예. 방금 바로 마지막에 23페이지에서 음. 질문이 있는데 말로 해봐요. 네. 네, 그 가속도 그거 유도하실 때 그 음. 밑에서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오디오가 끝에 조금 천천히 얘기해. 뭐 오디오가 잘 안 들어오거든? 네, 가속도 유도하실 때 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보면은 회전 쪽에 대한 상대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텀이 밑에 코리올리 가속도랑 같다고 하셨는데 그쪽이 아니고 제일 끝에 있는 그 A, B, R 그 텀이 되는 게 아닌가요? 내가 뭐 코리올리 가속도. 혹시 타이핑할 때 네.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디 네, 말하는 이 거니?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가속도 유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회전 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 되어 있는 텀이 네, 요거. 밑에 요거죠. 요거. 네, 거기 그 텀이 정리하면 밑에 코리올리 가속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죠. 아니, 코리올리 가속도는 여기서 하나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하나 빠져나오고 요거 합쳐서 2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건 유도해보면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유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뭐 조금 학습을 하고 질문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 다른 질문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나가도 좋고, 질문 있는 사람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앞쪽에서 절대 그 해석법에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디오가 좀 안 좋아서 조금만 천천히. 오디오가 좀 안 좋다. 잘 안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봐. 12페이지에 절대운동 해석법에서 슬라이더 크랭크 메커니즘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봅시다. 네.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문제도 풀어보고 해서 풀이법은 이제 대강 이해가 되는데 그 삼각형을 그려서 그 시점이 이렇게 X와 X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길이로 나타낸 다음에 이분을 해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속도의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지 그게 좀 속도의 그래서 방향. 네, 그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 운동 해석법의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네. 상대 운동 제가 그게 명쾌하죠. 네, 예, 지금 보니까 학습을 좀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이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따져줄 수밖에 없지. 이때 보면 세타 방향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돌 때 파이는 요렇게 돌죠. 네, 요 방향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예, 그게 왜냐하면 삼각형을 따질 때 그 방향 왜냐하면 그 일단 기본적으로 세타는 요게 플러스 세타 방향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걸 플러스 세타로 정했을 때 플러스 파이는 이게 플러스 파이 이쪽이잖아. 그지? 네. 예, 이걸 생각하고 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크랭크가 현재 요런 자세일 때 그런 건데 만약에 크랭크가 이 아래로 왔다. 그럼 또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크랭크의 회전 방향과 이 슬라이더의 회전 방향, 요 자세에서는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이 분명하지. 근데 만약에 크랭크가 아래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이때도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의 방향과 세타의 방향이 반대라는 걸 생각하고 벡터의 방향을 정해줘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 운동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죠. 정확히 그 어떤 뭐 문제를 풀어서 부호가 마이너스면 내가 가정한 방향과 반대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혹시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그 문제를 큰 문제를 보니까 절대 운동 해석법이든 상대 운동 해석법이든 둘 다 풀 수 있던데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시험에서는? 네. 물론 그렇고 혹시라도 뭐 기출 문제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출 문제에 그런 걸 냈을 것 같아. 어떤 문제를 주고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 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갈 수는 있잖아.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특별히 지정한 상대 운동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꼭 순간 중심을 구해서 풀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 문제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오늘 저 아까 뭐 줌 기능 설정이 잘못돼서 조금 수업을 늦게 시작했는데. 혹시 교수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좋습니다. 네.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각속도는 뭐 10 라디안 퍼 세크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아무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문제를 그렇게 명쾌하게 네, 안 했으면 그 문제가 문제인 거고, 네. 아니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 어떤 그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근데 뭐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카운터 클럭와이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혹시 않죠. 그 네. 문제 그럼 예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 저희 글쎄 뭐, 교과서의 네. 네, 28번 같은 경우는 아무 말 없이 했는데 카운터 클럭와이즈였고 그리고 48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클럭와이즈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는지 그럴 수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문제가 불완전한 거야.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뭐 카운터 클럭와이즈를 뭐 오메가의 방향으로 뭐 설정하고 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융통성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세고 다음 주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